자, 요새 모의고사를 보면서 좀 이제 옛날과 다르게 조금 보이나요? 삽입 같은 경우? 물론 아직 순서를 하진 않았는데 선생님 피드백할 때 조금씩 얘기를 해주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는 단어랑 해석 잘할 수 있는 거, 그 기본을 착실히 한 거 위에 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기술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료를 어떻게 해서 유형마다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주고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삽입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딴 거겠어요? 해석 능력이죠. 단어랑 해석 능력 알고 그런 걸 알아야지. 아, 얘가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얘랑 성격이 다른구나 이런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알려주는 뭐 지표 문제나 성격 문제나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어휘력이랑, 그치? 그러니까 언어력이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우리가 긴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센텐스 편이랑 패세지 편까지 해갖고 뉘앙스로 해가지고 어떻게 소재랑 방향을 잡는지, 이어지는 문장은 어떻게 성격이 같아지는지, 이제 그런 것까지 했었잖아요. 그런 걸 다 끌고 와서 하는 거고, 그게 기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되는 상황이라서, 아, 이거 지표에 이제 내가 좀 집중해서 봐야겠다. 여기서부터 성격이 나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차분히 읽자,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외국에서 좀 살고 들어온 사람들이 막 어눌해져요. 원래 한국 사람인데 오랫동안 안 쓰면 그 정도로 어눌해지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이거는 되게 학술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그 단어 어휘력도 많이 줄고요, 읽었을 때 좀 뭔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감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는 거고 문제풀이 이런 걸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못 푼 문제 아니면 내가 좀 틀렸던 거 다시 한번 주말 동안 한번 상기시켜 보는 거,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좀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거는 아주 성실하게 좀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 지켜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가장 그 고민하고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뭐냐면 나는 숙제를 했다, 잘못한 게 없어, 나를 혼내지 마 라는 취지로 그냥 이제 베끼고, 그냥 답 보고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고 일부러 다른 답 찍어갖고 왜냐면 다 맞았다고 하면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되게 상당히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오래 지켜본 바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세요. 경험 날려버리지 말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고 이렇게 치지 말고, 날려버리지 말고 그거 갖다 선생님 화내고 그러지가 않을 테니까. 지금 수특은 어떻게 풀만한가요? 풀만해요? 괜찮아요? 그쵸? 그 정도 양 하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부담도 안 되면서 좀 뭔가 쭉쭉쭉쭉 풀리는 느낌이 들죠? 그쵸? 그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3월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한번 다 풀어봅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도 이제 감을 살려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또 다음 시간 듣고 또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뭐 딴 게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써먹어야지. 새로운 거 나왔으면 써먹어야지. 그리고 이거를 모의고사 지금 삽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게 나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상당히 높군요. 73.4%짜리예요 2019학년도 6월 평가원입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을 이제 한번 봐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대요. as to 하면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가끔씩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워도 까먹고 해석할 때 잘 적용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뭐뭐에 관한, 관하여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뭐뭐에 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영화를요. 히말라야에 대해서 텔레비전과. 그리고 뭐냐면 흥분되고 신나지는 거지. 이런 손대지 않은 자연의 어떤 뭐 이런 장엄한 자연에 대해서, 혹은 그들이 일어나서
트랙을 하러 가는 거예요. 내 팔로. 이렇게. 지금 주어진 문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랑 차이가 있냐면 TV로 보는 거랑 직접 가는 거? 자,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지표 문제가 될까? 아니면 성격 문제가 될까? 지문에서 뭔가 잡을 수 있는 건 없는 느낌이죠. 그쵸? 근데 그런 명시적인 지표랑 단서가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글의 구조를 배웠던 사람들이니까. TV로 보는 거랑 직접 가는 거랑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나요, 혹시? 비교해야죠. 그렇죠. 비교든 대조든 차이가 있다. 선생님은 사실 그래서 명시적 지표 단서는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차이기 때문에 필기 하나만 하면 이제 이런 게 나와. difference. 그래서 이러면 뭐가 되겠어? 대조의 글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장 삽입이라는 이 문제의 어떤 취지를 놓고 볼 때, 그지? 이걸 나누는 게 되지 않을까? TV 보는 것과 직접 가는 거랑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는 애랑 아닌 애랑 좀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그냥 쭉 읽고,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 어디에 넣어야 돼? 이런 애들랑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왜? 삽입의 취지는, 큰 취지는 방갈죽 하라는 거니까. 요걸 나누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요. 자, 관광은요, 발생하는데 동시에 발생해요. 영역에서. 상상과, 그리고 피지컬 월드, 물리적인 영역에서. 이거를 지금 주어진 문장이랑 대입해 보면은, 상상이면 TV 아닐까요? 그죠? 그 다음에 직접 가는 거고요. 피지컬 월드는요. In contrast to 뭐뭐와 대조하여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글이 대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내용과 소재와 방향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되지만 내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지금부터 네가 배웠던 글의 구조를 다 대답해봐 라고 하면 쉽지 않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쵸? 근데 풀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한 번씩 더 떠올리면 복습이 되는 거고 그리고 풀고 나서 또는 내신을 할 때 사실은 선생님이 내신 강의 때는 앞에 부분에 막 구조랑 이런 거 다 짜주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는 거 예를 들어 이번에 수특 풀어보고 이거 글의 구조는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내 몸에다가 그 글의 구조를 좀 더 익숙하게 해서 흉년을 시켜 놓으면은 보자마자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두고 뭐 순서 삽입이면 어디서 나뉠 건지 생각하는 거고 당연히 그치 순서 문제도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이제 봤으면 대조를 했으니까 강조하는 점이 이런 거니까 게다가 문법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가 좀 빈칸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대조하고 역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일 거라고 생각되는 보기를 주제 제목에서 안 되고 돌렸으니까 얘로 답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랑 그냥 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어서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직접 가는 거랑 TV 보는 거 차이가 있다. 그 TV는 상상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치? 얘는 상상력을 얘기를 하는 걸 거고, 얘는 직접 가는 걸 얘기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문학과 어떤 영화와는 대조적으로 진짜 세상이죠. 그쵸? 뭐 유형이 이런 단어를 내가 혹시나 몰랐다 해도 진짜 세상으로 이제 안내한다 뭐 이런 거고 비록 이제 남은 것들이 뭐 상상 이렇게 얘기돼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결국 상상 TV 여기서 지금 상상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TV로 얘기를 했고 여기서 피지컬 월드라는 거를 왜냐면 저게 더 큰 범위니까 왜 글은 영역적 분야니까 나중에 직접 가는 걸로 얘기를 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허가하는데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실행을 어떤 신화적인 생각들에
의식적인 행위를 허가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저 두 가지로 나뉜다. 그치, 이거랑 있고 이거랑 있다. 똑같이 히말라야라도 TV로 보는 거랑 직접 가는 거랑 있다. 상상하는 거랑 직접 체험해 보는 거랑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되죠. 아, 지표를 쓱 안 했네요. 그죠? 봤더니 letter case. day experience. 여기도 day 있고. their notion. but this. the myth. thus. 이 정도가 있겠죠. 쓱 보면. 원래 이런 거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맞냐면 4번에 벗이 있잖아요. 요 근처에서 답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후자의 경우에 자, 여기서 보면은 우선 필기 전에 한번 앞에를 점검해 보죠. 여기에서 후자가 뭐죠? 안 정해진 거 아니에요? 안 정해진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미리 말하고 시작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그 위에 지금 계속 상상과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후자라고 보면 안 되나요? 아시겠죠? 요거에 대한 걸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formal이랑요. 그리고 letter입니다. 해석은 얘를 전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얘를 후자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letter를 쓰려면 formal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전자를 먼저 써야 후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자라는 얘기를 먼저 해줘야 후자가 가능한데 후자 얘기를 하고 전자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이 뭐를 갖기 위해서? 응집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요거를 우리가 계속 평가원이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먼저 써야지 후자를 먼저 쓰고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는 순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거는 순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죠. 요렇게 앞에 TV로 보는 것과 직접 가는 것. 여기 두 개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여야 돼요. 전후자를 쓰려고 하면 두 개를 동시에 앞에서 나타내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응집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후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나요? 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삽입 문제를 낼 때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후자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돼. 왜냐면 저게 문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앞에 있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치? 삽입 문제이기 때문에 후자가 뭔지 전후자가 뭔지 명확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게 들어가지 않으면 봐봐 응집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전후자가 뭔지 명확하기 좀 애매하지 않아? 바로 앞문장을 보고 알기에는. 그치? 그래서 저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좀 오답률이 높았던 거예요. 73.4. 왜? 1번은 제끼고 봤어요, 애들이. 근데
전후자가 명백하게 우리가 잠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에서 이걸 얘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레럴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글의 응집성을 깨버린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쵸? 전자가 뭐고 후자가 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바로 레럴만 쓰지 않는다고요. 포멀을 먼저 있어야 돼. 포멀이 분명히 존재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나 이런 거 나와도 포멀 레럴 나오시면은 그러면 여기 포멀이 있을 텐데 레럴이 있을 텐데 근데 레럴만 썼다 그러면 포멀 레럴 동시에 써준 게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왜? 저 문제는 응집성을 보라고 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빈칸에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제목에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순서 삽입은 해줘야 된다고요. 저거. 그런 지문으로 잡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수특 변형 문제 이런 거 굳이 따로 사서 풀어볼 필요 없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 수특만 그냥 그 지문만 그 지문에 알맞게 딱 이렇게 내면 좋겠다. 선생님 내신에서도 지금에 와서 조금 이해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스텝 3 같은 경우 얘 때문에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얘는 순서 삽입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에 와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죠? 오케이? 다시 한번 보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내신 때. 자, 18번입니다. 이것도 오답률이 76.4인데. 자, 보니까 거기에 또한 임상적인 경우들이 있대요. 임상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이 동전의 뒤집힌 면을 보여주는 또한 임상 케이스가 있죠. 또한이 나왔고요. 이 동전의 반대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뭘까? 이게 지표 문제가 될까? 아니면 성격 문제가 될까? 이렇게 봤을 때 명백하죠? 지표 문제가 되겠죠. 얼소는 뭐를 나타내는 걸까요, 여러분? 추가, 나열. 그쵸? 뭐? 소재는 같고 내용이 변하는 거. 그치? 자,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 그러면 예시를 생각하라고. 그치? 소희는 뭐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게다가를 쓰라고 했지. 게다가 운동도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소희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이제 케이스인데 뭐에 대해서 또한 이 케이스가 있겠죠. 어떤 케이스가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쓱 봤더니 리포티드 케이스가 있고 벌써 느낌 조금 오는데 데이가 있고요. 여기도 데이가 있네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요 정도? 1번에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요 정도인데 우선 느낌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딱 잡는 거냐면 또한 케이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 다음부터 좀 되지 않을까. 또한 케이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런 생각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케이스가 있잖아. 2개가 있잖아. 그럼 앞에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 또 얼소 케이스가 있잖아. 거기를 나누는 시점에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글의 전개 구조를 생각하고 본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 데이, 뭐 여기서 데이, 여기 디즈 피플 다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3개 중에서 그치? 뭔가는 리포티드 케이스에 해당이 될 거고 뭔가는 저 클리니컬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거를 명확히 잡아야지 되는 문제다라고 프레임을 잡고 들어가는 애랑 아닌 애랑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인간은요. 자, tell A 자, with B 이제 tell A면은 A를 말하다잖아요, 여러분. 그치? 근데 요 A에 사실, 의문, 거짓말
이런 거 나왔을 때 사실 뭐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저거를 해석을 못했어. 그렇다 치자.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야 내가. 거짓말을 말할 수 있다. 그들의 얼굴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원래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다. 얼굴로인데 내가 해석을 잘못했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알아두라고 이제 이렇게 이 문맥상 저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랬더니 뒤에 뭐냐면 although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주절이 하고 싶은 말이고 although절과는 뭐야? 성격이 반대일 거고 그럼 앞에 문장과 성격이 같은 거는 주절이 될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 무슨 말인지? 오케이. 누가 거짓말을 찾아내도록 되게 특수하게 훈련이 되어 있다면 되어 있을지라도 보통의 사람은 잘못 이끌려지는 거죠. 거짓말과 이런 걸 하도록. 그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다? 거짓말에 속을 수 있다라는 정도네. 그럼 거짓말에 속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얼굴이 있어서 그렇대요. 저 두 가지 얼굴이 뭘까요? 두 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어도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말 얼굴이겠죠. 이어지는 문장이 같아야 되니까, 성격이 같아야 되니까. 이것에 의해서 나는 필자가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의미한다.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이 있다고. 조작하는 우리의 얼굴, 표정을.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 표정을 조작해서 거짓말 표정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정도로 잡아야 되고 이어지는 문장의 성격은 쭉 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역접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쭉쭉쭉 보면서 이어지는 문장의 성격 같은데 이거 결국 그래갖고 지표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1번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읽어도 돼요. 이제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감이 온 사람이 이 글의 구조를 알고 그런 사람,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는 거 싫다고 그랬잖아. 뭐냐면 왜 이걸 읽고 풀어? 여기만 읽어도 풀리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런 지점이 딱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해석, 글의 흐름, 문맥 잡는 법, 글의 구조 다 아는 사람이 여기는 가볍게 읽어도 되겠다고 쓱쓱 지나갈 수 있는 거랑 뭐냐면 뭐 거짓말 얼굴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뭐. 그래서 리포티드 된 케이스가 있대. 이어지는 문장의 성격은 같으니까 뭐가 보고됐겠어? 거짓말 얼굴 얘기를 했겠지 뭐. 그랬더니 뭐냐면 사람들인데 뉴럴 시스템의 데미지를 받은 사람들이 뭔가 자발적인 표현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보고가 된 적이 있대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왜냐면 우리 나눠야 되잖아. 클리니컬 케이스랑 리포티드 케이스랑. 그러니까 뭐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봐야 되잖아. 여기는 뭐냐면 뉴럴 시스템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야. 뉴럴 시스템이라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자발적인 표현을 통제하는 거래. 그들은 자 이게 만약에 리포티드 케이스면은 뉴럴 시스템이 데미지 받아가지고 자발적인 표현의 통제가 뭐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얼굴 표정이 있는데 그런데 속이는 걸 못한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우선 3번은 될 가능성이 되게 없죠. 왜냐면 이거에 대한 설명도 안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저 케이스랑 또한 이러한 케이스도 있다고 하면 앞에 케이스는 뭐고 뒤에 케이스는 뭔지 이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요거랑 그럼 이어지는 성격이 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얼굴 표정을 갖고 있는데 속이는 건 못해. 속이는 표정은 못해. 요게 리포티드 케이스야. 맞지? 그리고 여기에서 대의를 잡았잖아. 얘네들이 자 이제 4번 5번이 나왔기 때문에 속이는 표정을 못하면 얘가 리포티드 케이스 그러니까 여기인 거고 만약에 얘네가
속이는 얼굴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케이스면은 답은 이거야. 요런 프레임이 내가 잡혀야 된다고. 이해가 됐죠? 그랬더니 뭐냐면 감정인데 당신이 보는 감정은 감정이래요.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래요. 자,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알아야 돼. 얘들아, 이 정도는 해석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사절과 성격이 같다. 신스니까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발렌터리 컨트롤을 러스트 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 왜 5번이야? 보는 게 그대로니까. 그래, 요게 같은 내용이잖아. 요거랑 지금 요거 아니야. 이게 로스트고 발렌터리 컨트롤이고 로스트고 발렌터리 컨트롤이잖아. 그럼 여기가 성격이 같기 때문에 한 케이스로 묶여야 되잖아. 정답은 5번.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면 이런 애들은 뭐냐면 인주얼드 시스템을 내는데 인바런터리잖아. 여기에서 바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